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35%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1.97%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 시장이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의 시장 흐름 보면요. 하락률보다 확실히 상승률이 많고요. 하락이 심할 때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이 정도 선이죠. 이 정도 선이고 나머지는 다 하락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도 5개나 나왔고 확실히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냈다. 외국인들 선물도 사고 현물 선물 다 동시 샀고요. 개관은 팔든 말든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알바노 라는 상황인데 희한하다라고 해야 될지, 시장이 정말 좋아지려고 하는 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가 바뀌었죠? 새해가 바뀌었고, 새해는 1월에 바뀌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는, 설날이죠. 항상 우리는 날짜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거랑 외국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결국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터질 게 없다. 라는 입장으로 비춰봐도 되지 않나. 이게 결국, 상처를 입고 나서, 그 상처의 딱지를 계속 떼다 보니까, 흉은 졌는데, 거기에 다시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지금 시점은 딱 그런 시점이에요. 왜?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고, 근데 이유는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들 수는 있지만 이유는 없고, 우리가 예상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0.5% 혹은 0.25% 금리 인상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기존에 잡아놨던 3.5에서 4%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거진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에 도달할 시점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래나 저래나 악재 터질 게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할게요 라고부터 갈 수는 없는 거고, 손빠른 돈 있는 누군가는 미리 손치매를 들어가는 흐름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3일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흐름일 것 같아. 더 이상의 빠질 자리는 이제는 없어 보인다. 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근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상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적게 상승한 이유는 지수의 위치도 있지만 먼저 갔었죠. 어제 오르면서 코스피가 먼저 갔잖아요. 라고 오르면서 키를 좀 벌릴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어제 그제 코스피가 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오늘 키를 맞췄어요. 뭐랑? 코스피랑. 희한한 일이죠. 평상시하고 너무 다른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이어갈 거냐 말 거냐는 내일 혹은 목요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이유는 외국인의 수급 차이다. 그죠? 확실히 코스닥을 많이 샀다. 뭐보다? 코스피보다. 코스피는 관망했다. 개관이 사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 왜? 얘네들은 팔아줄 물량인 거예요. 얘네들이 일단 사놓고 위로 쳐올리면서 팔아주는 걸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거, 코스피와 코스닥이 키를 맞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대외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가 앞섰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거고. 왜?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강하게 갔어요. 왜? 기대감에 가는 거니까. 꿈을 먹고 가니까. 그렇다면 시장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판단이 확실해진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하게 갈 거다. 대신 빠질 때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하게 빠지겠죠. 왜? 이게 허상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1등주와 2등주,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주 관점으로 보면요, 상승률이 1등주가 당연히 강하고 2등주는 좀 약하고, 빠질 때는 2등주가 더 빨리 빠지고 1등주가 늦게 빠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등과 2등의 차이점은 뭐냐면, 1등은 요런 각도를 만든다면 2등은 요런 각도가 나와요. 얘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어느 고점에 다다르고 올라타면 그 다음에 멈춰있던 2등주가 갑자기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얘는 1시간 만에 예를 들어 15%를 갔으면, 얘는 가만히 있다가 5분 만에 7% 이상 8%를 그냥 쏴버린단 말이에요. 봉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도 이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면 바로 쳐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코스닥도 아직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2등주라고 꼭 나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테마가 이어만 가면 2등주에서도 분명히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건 참 좋은 관점이다. 코스피에서도 요때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 물량이 다음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을 2365포인트 여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요 자리를 찍고 밀리는 시나리오, 조정을 좀 받고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또 변화가 어떻게 상승으로 가는지 우리가 그걸 체크해보자 그랬는데, 어제까지는 흐름이 맞았어요. 어제까지 흐름이 맞다가 어제 밤이죠?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도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해 빼고는 다 상승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좀 상승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물량이 빠져나갈 거라고 봤는데 일단은 안 빠져나갔다. 그래도 고점은 어제보다 낮다. 그러면 내일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자리가 2334포인트, 35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체크, 혹은 내일 그냥 2370포인트 위로 갭 떠서 시작하는지를 체크. 그래서 2365포인트 위를 지지한다면 지금까지 천 올렸던, 단기적으로 천 올렸던 요 추세 위로 뚫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흐름이 나타나오는 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를 만들어낸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면 오늘이 이 단기 고점의 자리다. 어제부터 그 자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가 된다면 이제는 그 다음 목표를 향해 올라간다라는 관점이겠죠. 2400포인트까지. 차라리 2400포인트까지 갔다가 눌리면서 2370포인트에서 지지받으면서 뭐 하는 자리?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2023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차라리 여기서 횡보할 거냐, 여기서 횡보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일 혹은 모레 안에 결정을 봐야 된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일단 말씀드렸던 705포인트 어제 확인했고, 그죠? 확인하고 눌렸어요. 그러면서 695포인트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오늘 시가가 높게 뜨니까 그제 이 고점 위에서 시가가 형성됐죠. 그러니까 바로 어디? 다음 목표가 710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간 거예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간 거예요, 얘도.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눌릴 땐 705포인트 위에서 지지 받을 건지만 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705포인트 위에서 지지 받을 거냐? 그리고 위로는 12에서 15포인트, 그냥 5포인트 단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위를 뚫어 올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 뭐 고점의 자리도 아니고요, 뭐 밑바닥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정쩡한 자리에서 일단 올라온다라는 거,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놨던 요 매물대를 뚫어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눌리더라도 요 박스 위에서만 버텨내면 그 다음은 어디?
그 다음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시장이 긍정적인 CPI도 좋게 나온다면 얘는 780에서 800포인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저는 그렇게 되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한다. 코스피에 외국인들, 기관들 물량이 많아서 걔네들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볍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시점에 돈 많이 안 들어가 있는 코스닥에 지들 물량을 더 쳐박으면서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단기적으로 또 헤쳐먹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고버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고버스가 어디 갔나요? 고버스를 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버스는 아직은 뭐다? 멈춰있는 자리예요. 그쵸? 3025원 요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요 자리를 뚫고 내려앉아야 흐름이 바뀐다. 뭐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내일 늦어도 모레 안에는 결정이 난다. 한번 강하게 쳐 누르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제는 이 고버스는 2,500원과 3,000원 사이에 대한 박스를 크게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면 우리 시장은 오른 만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애매한 자리예요. 여기서 또 고버스가 버텨내면 뭐 한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다. 어디까지? 3,400원 부근까지. 바로 땡길지 아니면 시간을 만들면서 땡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자리까지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으면 또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차라리 눌러서 이제 어디까지 장기평선 2,500원대까지 한 차례 밀어놓고 확실히 지지받는다라는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코스피, 코스닥은 또 빠지겠죠? 근데 사실상 이 대외적인 악재가 뭐 부동산 가격이 더 빠져야 된다는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 관점에서 새해가 지나면서 이제 부동산 또 신규 문의가 또 가끔씩 이제 좀 들어온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를 부분이지만 그렇게 빨리 꺼질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올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는 한 번 더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2,500원대까지 한 차례 밀러놓고 다시 3,000원대로 회복하는 그림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방심할 수 없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시장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내 계좌는 크게 차이가 없다면 뭐다? 일단은 내 순번이 안 됐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 순번이 될 때까지 시장이 좋을 거냐 좋지 않을 거냐에 대한 관점도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결국엔 기다리면 어느 정도 하방을 찍고 더 이상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하방을 찍은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그 선에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신 여기서 10종목 중에 두세 종목은 같이 튀어 오르겠죠. 이슈가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랬든 저랬든 요 안에서 멈춘다. 그렇다면 그거를 뭐 방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뭐 놔두면 어느 정도 선은 또 올라온다라는 건데,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뭐 최근 들어서나 혹은 지수가 빠질 때 샀다가 본정가까지 올라오는 종목들일 거예요. 코스닥 중대형 종목들. 요 종목들을 팔 거냐, 수익 실현할 거냐, 본전 처리할 거냐, 혹은 수익이 나더라도 나는 이 종목 중장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끌고 가게끔 놔둘 거냐, 아니면 위에서 팔고 밑에서 받을 거냐, 요런 고민을 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왜?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종목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주구장창 빠지던 중대형주들 위주로 오늘은 수급이 확실히 강하게 나왔다. 잡주보다는 이슈가 있고 약간 중대형이라고 볼 수 있죠. 방산주,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들어서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12월 달부터 한 달 내내 쭉 해갖고 올라오는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52,000원을 기준으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6만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결국 요렇게 박스권 하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요 박스권을 뚫어 올릴 거냐, 다시 요 자리에서 버텨낼 거냐. 이해되시죠? 요 박스권 뚫어 올리면 그 다음 또 하나 만들어 놓고 2개 만들어 놓고 요렇게 3개 만드는 자리까지 한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이해되시죠?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요런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죠. 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바닥을 찍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존에 상승했던 자리는 제껴두고요. 굳이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그냥 이 갭뜬 자리, 요 자리를 깨냐 안 깨냐만 보면 돼요. 이 자리 깨면 얘는 무너지는 거예요. 얘는 버려진 거예요.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큰 상승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이 차트의 기본입니다. 룰인 거고. 그냥 그림 대가리지만 수급이 받쳐주고 어떻게 흐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잡준지 시총이 있는 종목인지에 따라서 뭐다? 생각해 하는, 관여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얘는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거고요. 하나솔루션은 올라왔던 자리 깨고 내려앉았고, 대신 얘는 올라온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고 다시 쌍봉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올렸다가 누른 자리가 바닥이 여기이기 때문에 쌍봉의 관점이면 얘는 29,500원까지 밀려야 돼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자리에서 올려다 놓고 누른 자리 계산하면 한 50에서 55%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해야 된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 이 위에 고점을 뚫어 올리는지, 뚫어 올리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못 뚫어 올리고 또 한 차례 올렸다가, 뭐야 이거, 올렸다가 밀고 내려온다. 그럼 뭐 얘는 이제 무조건 버려야 돼요. 얘도. 왜? 이 밑에까지 내려앉아야 되니까. 다시 이해되시죠? 뭐 긍정적인 뉴스 나와요. 실적도 좋고 뭐 수주하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목표가 상승시키고 하는데, 그런 애널만 나왔다 하면 처밀리죠. 아주 그게 국룰인가봐요. 아주 이제 좀 나온지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반등하는지 좀 봐야 된다. 결국 시장이 괜찮아야 가는 종목들로 생각하시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도 45,800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칠 수 있지 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MDS 테크가 조금 핫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무너지기도 했고요. 어제 종가로 들어갔다가 아우 처물리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차트의 모양이 이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다면 뭐냐?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서는 사실상 잡주가 잘 못 가요. 정말 이슈가 그냥 강하게 박힌 종목이 아닌 이상은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잡주들이 잘 가거든요.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얘도 오르긴 했지만 결국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그림을 만들어냈고, 단기 고점 부근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낼 거냐 버티지 못할 거냐에 따라서 요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단기적으로 뭐 상승한 흐름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 MDS 테크 기준으로 봤을 땐, 내일 되면은, 이제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려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캔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고, 그러면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눌릴 수는 있어요. 대신 볼린저 밴드 안에서 지지만 받는다면, 5일선이 내려오면서 5일선을 한번 터치하든, 아니면 5일선 위까지는 한번 뚫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차트가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항대가 있긴 있는데, 저항대가 있지만 아직은 위로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남아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림인데, 지켜볼 필요는 있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무조건 뭐 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공시가 나왔네. 투자주의, 이제 투자 경고 들어가네요. 경고 들어가면은 보지 마세요. 경고 들어가면은 보는 종목 아닙니다. 경고 들어가면서 단일가로 들어가면은 혹시 모르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신용미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신용미수는 개인만 쓰는 게 아니라 주포도 쓴다. 그렇다면 신용미수에 묶이면 이 종목은 답이 없다. 그럼 내일은 주의니까 내일 한 차례 마지막으로 헤쳐먹고 죽어버리든, 아니면 내일은 조정을 좀 줄 수 있어요. 그 조정을 이용해보자 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랴라는 종목이죠. 어제 하락폭이 좀 강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선까지 한 1,400원대까지 한 차례 올랐다가 밀릴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좋으니까. 결국 1,400원대를 뚫어 올리니까 그 다음 저점인 1,500원대까지 올린 거거든요. 대신 하락하는 요 추세에 중간값은 뭐했다? 뚫어 올리지 못했다. 그럼 내일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내일 그러면 137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모레든 다시 한번 요 중간값 1480원, 1500원대로 확인할 수 있다. 못 들어 올리면 구름대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렇게 구름대 안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요 종목은 차트를 망가뜨린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단기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강한 상승을 냈던 요 자리에서 요 기준 잡아서 150% 상승을 내고 50에서 60%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일단 반등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1,300원을 칼손절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자리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시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쳐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누군가 작업을 친 자리다라고 보이거든요. 강하게 올렸고 누른 다음에 이 자리를 뚫어 올린 자리인 거고, 그죠? 뚫어 올렸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빵 하고 터져서 눌렸지만 기존의 거래량이 있으니까 어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올려놨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놨으니까 이 자리를 뚫어 올리면 그 다음 윗자리에서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횡보할 거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중간값 위에냐 밑에냐, 1370원 1350원 위에서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에 따라서 요거냐의 차이겠죠.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휴마시스 경영권 싸움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죠. 저랑 좀 손발이 안 맞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를 누르다가 경영권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올려놓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요 추세를 뭐 했다? 뚫어 올리지 못했다. 결국 우리가 영상에서 했듯이 요 자리 위로 올라타면 1차적으로
19,000원이죠. 18,500원. 18,500원 뚫어 올리면 그 다음 19,500원대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에서 찍어놓는 추세를 뚫어 올리지 못했어요. 결국 경영권 싸움은 하지만 그 경영권적으로 아직은 좀 미흡하다 라고 본인들이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지분을 땡겨서 올리긴 했지만 1차 대주주 라인 임원진들, 이 회사하고 이 소액 경영권 싸움하는 놈하고 극적 타결을 해버리면 주가는 주저앉아 버려요.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지분 가지고 등록하고 빼고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냐, 장난을 치지 않는 거냐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한다? 우리들한테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 그러면 짧게 빠르게 치고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지분 늘렸는데 위로 올리면서 지들이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들끼리 그냥 야 내가 뭐 대주주에서 경영권 참여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까지는 지수 올라가는데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지들이 팔아쳐먹든지 아니면 극적 타결이 돼서 야 뭐 이걸로 뭐 대출이든 뭐 전환사채든 뭐 해줄 테니까, 유상증자든 뭐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라고 지들끼리 극적 타결해버리면 누구? 우리 주주들만 죽어버린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제약바이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절대 손해를 안 본다 라는 말씀인 거고, 그럼 지금의 관점에서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종목은 17,500원 기준으로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 체크하시고, 18,500원을 계속 사수하는지 그리고 19,500원을 뚫어 올리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뚫어 올리면 21,5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무조건 또 한 차례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관점으로 그냥 추세를 우리가 그어놓고 보자.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일 때는 홀딩, 그렇지 않고 시간을 질질질 끓는다면 물량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존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죠? 휴마시스는 이해되시죠? 어디까지 처음 밀릴 거고 또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든지,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이 다 올라서 빠진 놈을 좀 봐야 되나? 데이터 솔루션 차트가 나쁘지는 않는데 얘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얘는 올라가는 자리보다 실제적으로 하방 추세를 일단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추세처럼 움직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한 차례 누르는 자리를 한 번 정도 만들어 줄 거냐, 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그나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뭐 물타기든 신규 매수든 해볼 수 있는 자리는 5,800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거고요. 오랜만에 하잉크 코리아가 좀 올라왔네요. 예전 뭐 축구 관련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지금 쳐박은 종목인데 다시 일단 단기적으로 4,600원대 밑에서 새로 생기는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서 반등을 하는 그림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이평선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신규 상장했던 종목 중에 캔들이 여기 있는데 위에서 이평선이 생기는 자리라면 무조건 일단 매도하고 보는 자리인 거예요. 왜? 이거를 그냥 뚫어 올릴 거라면 굳이 여기서 이평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위에 있다가 눌릴 때 밑에서 이평이 만들어진다는 건 특히나 장기 이평선이 어디? 여기서 받아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쓸모가 있어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자기 역할을 한다.
그게 뭐다? 2평이다. 2번, 3번은 어렵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 단기 지지 받았고 반등을 해서 올라왔고요. 그 반등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단기 상승권까지 올려다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제 못 뚫었기 때문에 다시 눌릴 때 5,300원 위에서 지지 받는지 체크하시고 이 자리 지지 받는다면 다시 한번 6,500원대 정도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단기 바닥은 잡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를 이렇게 또 그어볼 수 있겠죠? 요런 추세의 흐름으로 움직이는지, 이 자리를 바로 뚫어 올리지 못하고 이슈가 없다면 옆으로 행보하겠죠? 옆으로 행보하면 위로 올라가는 요 추세 하나와 그 다음에 밑에서 또 추세 하나를 만들어낼 거다 분명히. 요런 그림이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뭐 여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장이 좀 좋게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제 다음 주 설 연휴기 때문에 3일 전에 또 매도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뭐든지 항상 조심조심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